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지난주 주말 촛불 집회 다들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리 때문에 못 가신 분들도 많죠. 또 일상의 일 때문에 못 간 분도 많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집안 내부의 문제, 직장 문제, 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나저나 지난주 토요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의원 3명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거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민주당이 언제 가장 민주당다울까 할 때에는 민주당의 태생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투쟁하는 그 모습이 가장 민주당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두려움 없이 나가는, 소신껏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있다 한다면, 내부에서 이제 계속 총질을 하고 있는 뭐 박지원 같은, 박영선 같은 박씨들이 왜 다들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체포되어라 이렇게 저주 퍼붓는 이런 인간들은 그냥 나가세요. 민주당이 그렇게 싫으시면 나가시면 돼요. 정당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클럽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동지라는 게 있죠.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한 2, 3년 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그 이전에 성남시장 무수하게 참혹하게 검찰 수사를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또 해경군 김씨 때문에 이런 똥파리들 때문에 고생하고, 뭐 문파 똥파리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별의별 짓 다 겪었는데요. 그거 다 이겨내고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더 검증이 필요할까요?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자기 정치를 하세요. 자기 정치를 하시고, 좀 잘 나가는 정치인 끌어내려서 존재감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뭐 험한 말을 못 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하니까 뭐 과격한 어떤 행동은 할 수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런 법이 없었다 한다면 박지원이 과연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런 얘기 자체가 그만큼 본인의 처신, 행동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너무나 쉽게 지난 총선 때 직책을 가지면서 이 사단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우리 촛불 집회가 박지원이나 박영선, 뭐 이낙연 계열의 그런 참 범죄는 아니지만 검찰이랑 달라 보이지도 않은 그들 행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사실 시간 낭비이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2의 민주화운동도 벌여야 되고, 또 제2의 독립운동도 벌여야 되고, 촛불 집회에서 좀 그런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유일하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은 이제 민주화운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은 진보 진영의 스피커 분들이 캐치를 해가지고 총선은 민주화운동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이 이제 진정으로 민주화운동을 해야 될 그런 때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하지만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변 분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헌법의 대부분의 가치가 다 무너졌죠. 삼권 분립에 대한 어떤 붕괴는 청담 룸바 게이트만 보아도 사법부 장악을 노리고 있다라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동훈 장관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입법부를 대놓고 이제 무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거망동하고 입법부를 압박하는, 협박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국회 내에 3분의 1 이상이 국진당, 즉 친일 매국노 정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제2의 독립운동 뭔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미일 공동 주둔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외국 군대는 한번 주둔하면 쉽게 나가지 않아요. 국민적인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막 전쟁을 치를 각오로 정부가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는 한 웬만하면 나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은 철수 절대 안 하죠. 또 철수하면 안 되게끔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요. 은근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은 좀 좋아할 겁니다. 제가 장담해요. 바보가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도발하는 게 본인들한테는 장사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 계속 주둔시킬 수가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에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한국의 자위대를 상륙만 시키면, 그러면은 한국을 맞으면 한국 국내에서 이제 대놓고 이제 막 대한민국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모든 군사 정보를 다 첩보 수집하겠죠. 그거는 점령당하고는 다름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게 뭐 문화적인 식민지다 그렇게 뭐 말할 수 있겠지만, 일본은 차원이 달라요. 일본 애들은 진짜로 점령을 해요. 식민지 부활되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특히 남성분들 잘 들으세요. 식민지가 부활되면 니들은 10원 한 장 못 받으면서 강제 동원돼서 노동력 착취당할 거고, 니네가 만나고 있는 좀 반반한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랑 애인이랑 와이프는 다 일본군 장교회한테 뺏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 거 원하세요? 식민지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남성들은 거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예쁜 여자친구 있으면 일본 놈 지나가다가 막 집단으로 폭행하고 여자친구 성적으로 아주 그냥 착취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민지는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되는데, 아쉽게도 국내에 이 문해충들이 많아가지고 친일적인 그런 성향을 아직 대놓고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언론 출판의 자유 침해라든가 뭐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라든가 양심의 자유 침해 등등 여러 가지 헌법적인 가치가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민주화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강진구 기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2월 27일 증거도 없이 증거를 날조해가지고 아무런 혐의도 없이 그냥 무작정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중국의 공산당 정권이랑 뭐가 다릅니까? 북한이 툭하면은 그냥 수청시키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릅니까? 지금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요? 천만의 말씀. 법 앞에 평등은 원래부터 없었어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친일파들이 어디서 왔냐면, 의사 직업을 얻거나 교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유학을 갔다 오거나, 그 다음에 사법부에 사법부는, 판사는 친일 청산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사법부는 그야말로 친일파들이 들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 일가족에 대한 판결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게. 왜? 조국이라는 그 상징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조국, 그 이름 때문에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역사관도 역사관이지만 이름이 조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조국을 죽이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친일파 사법부가 벌이는 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 국민투표제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걸 계속 3년째 떠들고 있지만 아직 반영을 얻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제어의 능력에 뭐 부족함이라 한다면은 할 말 없지만, 어쨌건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참 답답하긴 하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뭐 구독자도 별로 없는 저 벌벌리 놓은 유튜버의 허세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총선 압승은 물론이고 친일 청산에 굉장히 쾌거를 누릴 수 있는 결과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걸 좀 알아줬으면 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촛불 집회에서 민주당 의원들 3명 나왔는데 거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던 게 좀 아쉽고, 그리고 왜 제2의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많지 않은지 그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개개별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해석을 하고 방송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가 큰 틀을 잇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가만히 계산대를 들겨보세요. 우리가 과연 원하는 개혁을 하고 있는지, 방향을 잘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할 말이 참 많죠. 이번 집회는 진짜 뜻깊은 집회이고, 그리고 다음 주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응원해 주셔가지고 자유발언 신청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도 좀 확률이랑 은근히 지원자가 많은가 봐요.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 과연 간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상 지난주 그 집회 발언을 보면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그런 발언도 많았어요. 단순하게 윤석열 퇴진,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만 외치기에는 너무 그 집회 참여하는 인력과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생고생 하는데 좀 더 크게 큰 명분을 가지고 집회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데 딸랑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 이 두 가지로 만족할 수 있는지 저는 만족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헌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공격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식민지 부활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거국적인 그런 발언들이 터져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번 집회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제가 이제 집회를 11월부터 나갔으니까 몇 번 나갔지? 한 열 몇 번 되겠네요. 한 12번, 3번? 5번인가? 하여튼 11월부터 집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 10월, 11월. 근데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그 어르신들이 참 감동을 많이 줘요. 그 나이 많이 드셨는데 막 쥐어 짜듯이 막 구호를 외치시는데,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민주화에 대한 어떤 열정, 지금 매국노 정권에 대한 그 문제의식 가지시고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정치에 관심 딱 끊고 그냥 잘 뭣도 모르면서 그냥 무조건 국민의힘 지지하는 그런, 윤석열 지지하는 20대들보다 100배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청년 정치? 웃기는 소리인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친구들이 정치하는 걸 말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판단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만 젊으면 뭐합니까? 역사의식도 그렇고 시대의식도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라는 말은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그 시대, 그 20대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그분들 수준을 말하는 거지, 그냥 나이가 젊다고 해서 무조건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잘 못하면 박지원 같은 애들이 이제 살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기본 자질이 안 된 애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일확천금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어봤으니 저렇게 날뛰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 합리적인 의심이 이낙연 쪽에 뭔가
줄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재명 죽이게 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번에 막 박영선, 박용진, 박지현 이 박가들 박씨 집안 합심해가지고 그냥 이재명을 죽이게 하는 건가요? 민주당 내 이 박씨 성들 가지고 있는 분들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어떤 애들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있고 쥐지고 듯이 그런 애들 있는 거 보면은 박씨 종친해야 하는 건가? 물론 이제 이 박씨 싸잡아서 말하는 게 되게 말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 수적으로 보면은 박영선, 박용진, 박지현, 또 누구 있고 또 누구 있고 몇 명이 되는데 왜 하나같이 다 똑같은지. 어떤 사람은 체포돼야 된다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상황에 그냥 모른 척 그냥 전혀 정치적인 발언 안 하고 조용히 있는 애들도 있어요. 이낙연계는 답이 없다. 즉 정계 은퇴다. 이낙연은 다시 정치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치인은 가장 그게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권모술수에 능한 정치인이잖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권모술수에 밝은 정치인은 정치를 썩게 만든, 그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치를 썩게 만드는, 후퇴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은 사라져야 됩니다. 이상이 제가 촛불 집회 다녀온 소감이고, 제발 좀 신민주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지, 제2의 독립운동이 왜 필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면서 행동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없어요. 방송하신 분들은 신민주화 운동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그게 뭔지를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종합 검토해 보시면 제2의 민주화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될 거고, 그 자위대가 우리 영토 내에 이제 돌아다니잖아요. 상륙한다는 얘기도 있고, 상륙하기 위한 그 명분을 북한 도발로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3.1절 날 이제 주권 수호 집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그게 계속 연장선상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전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다. 이게 말 그대로 진짜 맞아요. 주권, 이게 반복적인 외교 참사로 인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의 외교가 신뢰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주권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면 다 이제 조롱만 하겠죠. 야, 윤석열이 또 한데 웃기고 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인도나 대만이나 벌써 이런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한국 정부를 비웃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외국인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콜걸이 영부인이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조롱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야, 대한민국은 성형해가지고 검사들 꼬셔서 영부인이 됐다, 이렇게 조롱하는 외국인들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술독에 빠져있는 그런 돼지다, 이렇게 조롱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주권이 완전히 정화조통 속에 빠져버린 상황이, 주권 회복을 위해서 신독립운동이 전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